Recording in progress. 이제 지난번에는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를 하는 것처럼 다른 거 얘기했었죠. 굉장히 중요했던 수업입니다. 여러분들 1학기 중에서 문학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설명했었죠.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거 안 듣고 이렇게 넘어왔었던 사람들은 반드시 들어야 될걸요, 아마? 듣는 게 좋을 거예요. 수업은 안 했습니다. 자,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지난번에 좀 황지우 시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고 80년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를 보기 전에 자, 오늘도 한번 잠자는 꼬맹이들 한번 볼까요? 지난번까지 2번이나 고양이였다면 이제 강아지도 한번 봐야 되겠죠. 보충 수업 때는 사람을 보여주기 시작했고요. 나는 이제 헷갈려가지고 보여줬던 건가 안 보여줬던 건가 싶어서 사람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이제 본 수업 때는 동물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댕댕이 이거 저 인절미 자식 아주 정신없이 자고 있습니다. 얘는 코기죠, 코기. 코기 이렇게 뒤집었다가 잠드네. 하지만 여러분들 잠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아주 정신없이 저런 공격하면 당연히 아유 쟤는 저 안에 고양이는 얼마나 한번 당해보고 싶은데 저런 한번 당해보고 싶어요. 강아지들한테 저렇게 둘러싸여가지고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외국의 어떤 그 심리치료 중에 한 방법으로 공원 안에다가요, 이렇게 사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심리치료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구멍에서 새끼 고양이들이, 악갱이들이 이제 이제 나오더라고요. 이게 심리치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례에서는 굉장히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우울해하는 분들한테 강아지를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 고양이를 주면 이렇게 굉장히 좀 심리 치료가 되나 봐요. 이렇게 좀 좋아하는, 물론 이제 동물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해서겠죠. 내 아내는 동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동물을 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되게 무서워합니다. 얼마 전에 저기 막 개가 50대 아줌마 물어가지고 사망했어요. 이렇게 댓글 보니까 뭐 개가 잘못이냐, 사람들이 잘못이지라고 하면서 뭐 개를 옹호하는 그런 좀 글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건 개들을 좋아하는 그 동물을 좋아하는, 이제 나는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요. 나 아내는 되게 무서워요. 옆에 이제 처음에 이제 만났을 때는 개가 옆에 있어도 이렇게 막 도망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개를 무서워하니까. 하나의 공포거든요. 조그만한 개가 있어도 진짜 조그만한 녀석이 이렇게 달려들어도 무섭대요. 개가 너무 무섭다. 왜냐면 공원에 이렇게 같이 앉아 있으면 개가 오면 이렇게 와가지고 만지고 가야 되거든요. 길고양이 있으면 만져야 되고, 이제 동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개가 옆에 있어도 지나가고 하는데 자기도 되게 놀랍대요. 자기가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되게 놀랍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개에 물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딸만 5인 집인데, 셋째 언니가 걔한테 놀래가지고요. 좀 정신 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정신 좀 왔다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겨가지고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안에서 그런 거죠. 걔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워할 거예요. 좀 입맞이 좀 하고 다니고 좀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쁘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기사 중에서 50대 아줌마가 이제 개 물려주고 이제 이렇게 결국에 이제 개 물려가지고 3분 동안 이렇게 개에 물려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그거 보고 이제 병원에 이렇게 가서 치료를 받는 도중에 이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기사가 되게 웃긴 게 그 개 입양하겠다고. 근데 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인 사람, 그 살인자를 보고 뭐 그 사람이 잘못했겠어? 그렇게 만든 사회가 문제인 거지? 하고 입양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 저는 그리고 굉장히 개를 좋아합니다. 굉장히 개를 좋아하고요. 개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닌데, 근데 제 아내가 이제 개를 좀 무서워하다 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좀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배려는 좀 확실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 얘기했다. 근데 저는 아까 전에 이렇게 리트리버 저희 골댕이들한테 이렇게 좀 당해보고 싶어요. 저는 굉장히 그런 거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수업을 좀 해야 되겠죠. 지난번에는
얘기는 이제 황지우만 얘기를 하고 갔고요. 이 작품은요, 암울하고 억압적인 시대상을 배경으로 한 1980년대입니다. 제가 이제 80년대에 살았기 때문에 80년대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때는 꼬맹이였죠. 이제 초등학생 시절이었고, 87년도 이제 6월 항쟁이 좀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때 나가서 같이 투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6월 항쟁 때 무슨 뭐 같이 나가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90년대 학번이라서 이제 90년대 마지막 이제 그 데모 세대. 그때 이제 대학생들 데모 세대인데 80년대 이제 우리 집 이제 옆이 그 서울대여가지고요. 서울대 이제 학생들 데모하고 그랬었던 게 이제 보지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뭐 집안에 이제 막 이렇게 동네에서만 있었는데 그때 체류탄 터지던 막 그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엄청 매워가지고 체류탄 냄새가 엄청 매워가지고요. 그때 이제 그때 맞아요. 87년도 막 뉴스에서는 날마다 막 데모들 하는 거 뭐 뉴스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저기 막 넥타이 맨 사람들도 막 시위대에 같이 참여해가지고 하고 어렸을 때 내가 87년도니까 그때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네요. 그때 이제 보면서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저 빨갱이 새끼들 왜 총을 안 쏴 죽일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얘기했었죠. 나는 세뇌를 당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막 체류탄 터져가지고요. 옆에 이제 동네 막 그냥 코 맵고 맨날 눈 맵고 막 그랬었거든요 주말에.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이 매운 냄새 근원을 찾아내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돌아다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커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제 데모했을 때 그 체류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때 이제 그 기사에서도 보면은 날마다 뭐 계속 진짜 뭐 노동자들 뭐 시위, 그다음에 대학생들 시위, 그때는 참 대학생들 그 데모 시위를 많이 했었으니까요. 그때입니다. 그때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어떻게 설명을 또 자세하기가 좀 공감을 좀 얻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80년대 상황은 굉장히 조금 지금 생각해도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좀 사회였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뭐야 삼청교육대라고 있어가지고요. 문신하고 그러면 다 잡아가고 그 범죄자와의 뭐 전쟁 뭐 이렇게 선포하면서 막 이렇게 다 잡아 삼천교육대 넣어가지고 거기서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정신 이상자 되기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0년 전두환 들어와가지고 저거 이제 통행 금지는 해제되긴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좀 12시인가 하여튼 이렇게 뭐 이렇게 울리고 사람들 못 다니고 막 그랬었던 암울하고 억압적인 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런 시입니다. 그걸 어떻게 썼냐면 풍자를 해서 쓴 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낯설게 하기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이분은 이제 이렇게 풍자적인 그런 분위기를 많이 연출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입니다. 요저 도를 한번 볼게요. 도. 새들 도 세상을 뜨는구나요. 요 도는요. 그 보조사인데요. 이 지금 도라고 하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선생님 저 뭐 배고파요. 그러면 그래 뭐 너 좀 이따가 뭐 줄게. 선생님 저도 배고파요. 너도 배고파? 이렇게 할 때 그 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는 세상을 뜬 무언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들도 세상을 뜰 정도로 이 세상은 떠야 되는 곳이에요. 이렇게 뜨게 만드는 그런 부정적인 공간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이 지금 보조사 도를 통해서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근데 이제 새들조차 이렇게 되면 더 심해지겠죠.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이 세상은 새들이 떠날 만한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부정적인 그런 공간이 되는 거죠. 부정적인 이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여기 그림도 이렇게 있네요. 가장 인상적인 표현과 그 이유라고 하면서 그림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좀 획일화되고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게 지금 체스판인데 체스판 위에서 이렇게 조종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새들은 날아가고 있네요. 얘네들 움직이지 못하고.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딴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할 테니까 한번 딱 읽어보시고 지금도 하나 모르겠어요. 예전에 나 어렸을 땐 5시에 애국가가 울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애국가가 한번 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TV가 이렇게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화면 조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색깔별로 이렇게 파란색, 노란색, 무슨 빨간색 화면이 이렇게 있고 삐 소리만 듣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진짜 그 삐 소리만 듣고 있는 것도 그냥 뭐 삐 소리만 TV 켜놓고 삐 이런것만 듣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바로 전에 그러니까 그 시간 그 5시에 그 시간 빨리 TV 켜주는 걸 보려고요. 그러니까 TV 켜주고 나면은 그때 이제 만화 영화 많이 했습니다. 만화 영화 많이 해서 그때 이제 만화 봤는데 사실 저는 TV 잘 안 봤어요. 어렸을 때도 TV를 잘 안 봤습니다. 그래서 만화 잘 기억도 잘 안 나요. 난 어렸을 때 TV를 잘 안 보고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만화 때문에 좀 봤는데 중학교 가면서 아예 TV를 안 본 것 같아요.
뭐 드라마는 당연하고요. 지금도 잘 안 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얘기했다시피만 맛있는 녀석들이랑 그 전에는 이제 그 무한도전 제가 이제 무도 빨아서 무한도전을 아직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인데 TV를 잘 안 봅니다. 드라마는 아예 잘 안 보고요. 드라마는 보는 게 좀 무서워요. 이걸 계속 봐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어가지고 킹덤은 하루 만에 다 봤네요. 킹덤. 드라마 킹덤 말고 영화 킹덤. 넷플릭스에서 했던 거. 자, 이제 다시 돌아올게요. 읽었죠? 자,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고 합니다. 자, 일단 배경은요. 이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를 이야기하는 이 배경은 공간적 배경이 어디냐면 지금 영화입니다. 영화관이에요, 영화관. 영화관에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영화관에서도 영화를 보기 전에 애국가를 틀어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애국가를 듣고 대한 뉴스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를 봤습니다.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자, 영화가 시작되는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답니다. 우리는이라고 얘기했는데 좀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들은 이건 지금 다 이제 좀 부정적인 의미들로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건 좀 부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좀 색깔로 좀 구분했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이 빨간색과 대비되는 그런 것들로 구분했고요. 자, 우리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현실을 구속해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요, 현실을 벗어나지 못해요.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지금 분명히 이 세상, 새들은 세상을 뜨는데요. 우리는 세상을 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을 구속해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이 새들을 부러워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 좀 보면서 가겠습니다. 현실의 구속에 자유롭지 못한 우리는요. 일제히 일어나서 애국가를 경청합니다. 자, 애국가. 여러분들 애국가 뭐 들린다고 해서 일제히 일어나야 되나요? 물론 이제 하나의 예의이기는 하죠. 우리가 이제 무슨 뭐 야구를 한다든지 뭐 저기 큰 경기를 할 때는 애국가 이제 하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애국가에 대한 존경과 이렇게 애국심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그런 어떤 예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영화가 시작되기 전 영화를 매번 볼 때마다 애국가를 들고 애국가를 들어야 되고 애국가를 경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영화 우리는 즐기러 간 건데 물론 이제 야구 게임이나 축구 게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즐기러 가죠. 근데 이제 모든 야구 게임이나 축구 게임에서 애국가를 틀지는 않죠. 어떤 친선 경기를 할 때,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랑 할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가 경기를 할 때 애국가를 들어주는 거고 모든 경기에서 애국가를 들어주지는 않죠. 맞죠? 아마 그럴 텐데 내 야구 보러 가서 요즘에 야구를 못 보러 가세요, 저도.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야구 기아 팬이긴 한데요. 사실 기아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기아 팬이라고 하면서요. 지난번에 LG랑 기아랑 할 때 LG 앉아서 LG랑 앉아가지고 이렇게 LG 이렇게 하다가 기아가 이렇게 딱 했을 때 나도 모르게 오 이렇게 하려고 해가지고 여튼 제 친구들이 나 있을 때 이렇게 같이 이제 보러 가는데요. 요즘엔 이제 그것마저도 못 가네요. 자, 일제히 일어나서 애국가를 경청한답니다. 획일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일제히 일어나요. 누구 하나 이렇게 빠지는 사람 없어요. 일제히 일어나서 애국가를 경청해. 모두 다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일제히 일어납니다. 일제히 일어나서 지금 애국가를 경청하는 모습. 자유롭지 못한 획일적인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애국가 경청한다라고 그래요. 사실 애국가 경청하는 게 많습니다. 애국가 경청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진짜 사람들이 좋아서 애국가를 경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일어나서 애국가를 들어야 되니까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강요에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반어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애국가를 경청한다라고 하는데 애국가를 진짜 경청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무슨 뭐 행사 있을 때 애국가 제창했을 때 여러분들 애국가 잘 부르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사실 나도 그렇게 크게 잘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요. 우리 학교 교가를 모릅니다. 지금 우리 학교 4년째인데 우리 학교 교과를 몰라요, 저도.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좀 우리 학교 교과를 아는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나는 아예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그 교과 부를 때요, 저는 못 따라 불러요. 아예 모르니까. 근데 아마 나 학교 다닐 때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맨 처음 음악 시간에 우리 교과부터 배웠었거든요. 교과부터 따라 배우고 뭐 이제 그거 뭐 시험 보든지 뭐 어쩌든지 뭐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있나요? 전 우리 학교 교과를 모릅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가를 부르든 애국가를 부르든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진짜 좋아가지고 막 애국심이 불타오르나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겠죠. 뭐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금메달을 땄을 때 옆에 이제 위에 태극기가 올라가고 옆에 이제 일장기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그때 애국가는 정말 좀 감동적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2002년 월드컵 때는요.
정말 그 애국가가 정말 좀 감동적이었어요. 그때 애국가는 정말 애국심과 감동이죠.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애국가는 사실 그렇게 막 영화 보러 와가지고 애국가를 그렇게 불러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강요에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비판하는 그런 반어적인 그런 표현이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행사 있을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애국가 불러야 되나요? 근데 뭐 애국가 그래도 그렇게까지 안 하면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애국가 4절까지 아는 사람 있나요? 사실 나도 4절까지 모를 것 같아요. 이 절은 남산 위에 저 소나무, 3절은 어느 날을 놓아란데 높고 그늘 없이, 4절은 아예 모르겠네요. 이것도 문제긴 하네. 이것도 문제긴 하네요, 진짜. 음, 2학기 때 이런 걸로 수행평가할까요? 이것도 문제긴 하네요. 애국가라도 좀 알아야 되는 건데. 어쨌든 애국가를 경청합니다. 반어적인 표현이고요. 요게 지금 요 두 줄, 지금 두 줄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거 지금 영화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일정이라는 애국가를 경청한다까지 하고, 요거는요. 일상적 경험 속에서요, 권위주의고 획일적인 당시의 사회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회 모습이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지금 것이 강요되고 있는 거야. 강요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애국가를 강요하고 있고, 애국을 강요하고 있고. 그러니까 80년대까지만 해도 모든 관공서에는요, 전두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관공서에 전두환 사진이 가운데 걸려 있었어요. 하다못해 아마 교장실 뭐 이런 데도 걸려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뭐 반공 어린이상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반공 포스터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때 이제 반공에 대해서 여러분 공산당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을 반대하는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도 했었고요. 그, 그 여러분들 아시죠? 그 저기 이승만 어린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게 지금 만들어낸 인물이라는 거 아시죠? 이승만 정권 때 이제 그 반공에 대한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 이 반공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 지금 이승만 어린이가 이제 이렇게 그 가상의 인물이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모든 학교에는요 이승만 어린이 동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어린이 동상이라 가지고 그때 최고의 그런 어린이는 이승만 어린이였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게 뭐예요? 일상 속에서 권위적이고 획일적인 당시의 사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신의 그런 생각이 드러나기가 어려웠었던. 나도 이제 뭐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저 어떤 놈이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썩 잘하는, 사실 저도 뭐 이렇게 공부에 막 그렇게 뭐 이렇게 그렇게 썩 잘했었던 그런 건 학생은 아니었는데, 한 애가 이렇게 그 사회 시간에요, 경제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사회가 아니라 경제 시간에 선생님이라고 한번 이렇게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저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뭐 애가 싸움 붙으니까 좀 아마 딴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영어 단어 외우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제 고등학생 중에 주사파가 있다더니 너 같은 애를 얘기하는구나. 음, 근데 사실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92년도면은 김영삼 정부가 아니라 노태우 정부네요. 92년도. 내가 이제 94년도에 고3이었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었으면 92년도면 노태우 정부네요. 노태우 정부라고 한다면 사실 그런 어떤 정권에 대한 비판을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라면. 저는 이제 그때 그런 세뇌당하고 살았는데 무슨 뭐 정권에 대한 비판에 대한 그런 날카로운 시선이 내한테 어디 있었겠습니까? 나도 이제 대학 들어가서 막 알기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그때 그 선생님은 아마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뭐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노태우 정권이라면 군사 정권이었기 때문에 좀 그랬을 법도 한데, 아주 굉장히 주사파라고 굉장히 좀 혼내고 뭐라고 그러셨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획일화되어 있었던 거죠. 이게 지금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 권위주의가 있고요, 획일적인 그런 사회 모습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그러니까 지금의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먼저 거의 붕괴됐고요.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고, 뭐 우리 사실 뭐 북한은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하긴 좀 어렵죠. 쟤는 독재죠, 독재. 진정한 사회주의는 유토피아죠. 정말 모두 다 잘 먹고 잘 사는, 모두 다 노력하고 모두 다 일하고 그것을 통해서 모두 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건데, 이론적으로는 너무 아름답죠. 그 유토피아지. 근데 그게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그런 나라는 없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굉장히 그 친구는 아주 그 시간에 굉장히 매도당했었습니다. 엄청 혼나고요. 뭐, 너 따라와 뭐 이런 식으로 엄청 매도당했었습니다. 음, 자, 삼천리 화려강산에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면서 삼천리 화려강산입니다.
삼천리 화려강산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 애국가의 시작과 끝에 맞춰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설명 다 읽고 난 다음에 할게요. 읽고 난 다음에 애국가의 시작과 끝에 맞춰서 시상을 전개합니다. 삼천리 화려강산 지금 앞에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 나왔고요. 을수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 나오는데 이 삼천리 화려강산이라고 얘기하는 건 애국가에 나오는 맞아요. 우리나라 삼천리 화려강산 맞습니다. 삼천리에 걸쳐가지고 저 북쪽에서 지금 남쪽까지 삼천리라고 합니다. 이게 삼천리. 삼천리면 지금 몇 킬로가 되는 겁니까? 십리가 4킬로니까 삼천리니까 1200킬로 정도 되는 거네요. 1200킬로 정도 되는 이 거리가 화려한 강산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거예요. 삼면이 바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정말 이 욕심낼 만한 그런 나라입니다. 반도 국가들 정말 살기 좋은 나라들이거든요. 삼면이 저기고 저기 바다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계절이 뚜렷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제 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산이 없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고요. 바다가 없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린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게다가 삼면이에요. 굉장히 우리는요 좋은 조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강산이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우리가 지리적인 조건으로 화려강산이라고 하지만 현실에 비추었을 때는 정말로 화려한 강산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한반도를 모양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그런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실을 얘기를 하면서 반어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때 당시 80년대에서는 정말 화려강산이라고 얘기할 만한 그러한 현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유가 억압되고 있고 그다음에 독재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얘기했었죠. 몇 번 수업에 얘기했었는데 12년, 18년 그리고 7, 8년을 또 해먹는데 계속 헌법을 또 바꾸고 이제 삼선 개헌 그러니까 박정희 때 삼선 개헌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대통령을 하겠다고 헌법을 3번이나 바꾸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전두환이 대통령을 하면서 그 헌법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4.3 호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이 독재를 유지하게끔 지키겠다 그래서 호언철폐를 외치면서 87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독재자들이 지금 있는 이 현실은요 화려한 강산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던 거죠. 이 현실 자체는 땅덩어리 자체는 화려한 강산이 맞는데 지금 이제 이 현실 자체는 암담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굉장히 반어적인 표현인 겁니다. 이러한 반어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풍자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굉장히 비꼬고 있는 겁니다.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면서 을숙도는 부산광역시에 속한 그 철새 도래지라고 하네요. 지금 남쪽에서요. 지금 이거는요. 예전에 애국가 나올 때 화면 속에 있었던 장면입니다. 실제로 화면 속에 있었던 거. 그걸 보면서 황지우 시인이 굉장히 비꼬는 거예요.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면서 갈대를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쫙 날아갑니다. 삼천리 화려강산 하면서 쫙 날아가요. 화면이 얼마나 멋있겠어요. 우리 진짜 화려강산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이 새떼들은 자유로운 존재들이죠. 새를 날아가서 흰 새떼들이요. 아주 그냥 철새들이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존재고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사람이 여기 떠날 수 있는 애들이야. 얘네들 왔다 떠날 수 있는 거야. 왜? 날개가 있어. 자유가 있는 존재들이다 보니까 얘네들은 떠날 수 있는 존재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들? 우리는 떠나지 못하는 현실의 구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을숙도에서 새들이 쫙 날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름다운 화려강산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반어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이 새떼들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이 낄낄대면서 합니다. 새들은 끼룩거리는 거 맞아요. 새들은 끼룩거리지. 새들은 끼룩끼룩끼룩 하겠지. 그거는 이제 그 의성어로 얘기를 한다면 끼룩끼룩 하겠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음성 상징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끼룩, 낄낄 이런 것들 통해서 냉소적인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새들은 끼룩거리는 거 맞아요. 새들을 표현할 때 끼룩끼룩 한다라고 그래. 지금 저 흰색 새들이요 갈매기들이 끼룩끼룩끼룩 하면서 날아가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낄낄댄대. 끼룩거리는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낄낄댄대. 소리가 웃음이 하하하 호호호 허허허 이게 아니라 낄낄낄낄낄 웃음의 느낌이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자기들끼리 끼룩끼룩대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굉장히 비웃는 거예요. 낄낄낄낄낄 뒤에서 낄낄낄 아유 저 바보 새끼 낄낄낄낄 뭐 어쩌습니다. 훌륭하시네요. 정말 잘하십니다. 아유 저 바보 새끼 낄낄낄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그러니까 굉장히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그런 웃음입니다. 비판과 냉소적인 그런 웃음인데 어떤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흰색 떼들이요 쫙 날아오면서 아래를 봤더니 어휴 얘네들은 왜 그러고 살아? 얘네들 5시대 뒤 다 멈춰가지고 쟤네 왜 저러고 있어? 그러면서 낄낄대는 거야. 엄숙과 애국을 강요하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음성 상징어를 사용했고요. 엄밀히 얘기하면 의성어가 되겠네요. 자, 1열, 2열, 3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로 날아갑니다. 1열, 2열, 3열 횡대로 날아간대요. 저기 그 기러기들이 그러나요? 이렇게 얘네들 기러기들을 날아갈 때 이렇게 날아가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새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1열, 2열, 3열 횡대로 날아간대요. 근데 뭐 얘네들 1열, 2열, 3열 횡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새들이 그런 모양으로 이제 날아가니까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 근데 새들이 날아가는 표현 자체를 뭐라고 했냐면 1열, 2열, 3열 이렇게 지금 날아간대.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획일화를 강요하는 군사문화의 사회적 분위기를 풍자한 거고 비꼬는 겁니다. 새들 역시도 1열, 2열, 3열 횡대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요. 이 나라에서는 새들조차도 1열, 2열, 3열 횡대로 날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나요? 지금 체육 시간에는 안 그러죠? 여러분들 체육 시간, 초등학교 체육 시간에 했었나요? 우리 그 사열 배우고 했었거든요. 1열 종대, 2열 종대 해가지고 앞으로 가 해가지고 발 맞춰 가 뭐 이런 거 했어요. 초등학생들한테. 아니, 군사문화 아니 군인들 하는 걸 그렇게 애들한테 했었어요. 뭐 그래서 우측통행으로 하고 뭐 좌측통행. 그때는 이제 좌측통행이었어요. 지금 우측통행인데 그때는 좌측통행이었습니다. 그때 일제가 좌측통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차들 오른쪽으로 다니죠. 근데 이제 그 일본이 이제 좌측으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이요. 우리 차들 이렇게 가는 방향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차들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니? 반대입니다. 반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지금 어떻게 힘습니까?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죠. 이렇게 차들이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는데 얘네들은 반대입니다. 반대인데 처음에 이제 예전에 한번 일본 갔다가 이제 운동했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헷갈리고 얘네들이 트는 것도 우회전 좌회전도 좀 힘들고 그랬었는데 일본 그 잔재가 남아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저기 왼쪽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좌측 통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좌측 통행 안 하면 맞고 그랬습니다. 그 선생님들 가운데 이렇게 복도에서 딱 서 있고 좌측 통행이 새끼들아 그래가지고 좌측 통행 안 하면 이제 맞고 막 그랬어요. 매 이렇게 들고 있어가지고 맞고 그게 뭡니까? 애들 좀 초등학생 애들한테. 뭐 체육 시간에도 막뭐 사열 배우고 뭐 사열 종대 뭐 기준 해가지고 기준에서 딱 쓰고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했죠? 여러분들은 저기 막 그 운동장 조회 같은 거 했습니까? 나 어렸을 때 운동장 조회 맨날 했었어요. 맨날은 아니고 이제 매주 월요일에서 훈화 말씀 교장선생님 훈화 말씀 듣지도 않는데 진짜 이거죠. 진짜 이거 애국가를 경청하는 거 듣지도 않는데 훈화 교장 선생님 말씀을 경청한다. 말도 안 되는 반어죠 반어. 참 쓸데없는 얘기 진짜. 마지막으로 또 어쨌든 새들도요 1열, 2열, 3열 횡대로 날아간답니다. 획일화를 강요하는 군사문화 사회적 분위기를 풍자하는 겁니다. 비꼬는 겁니다. 새들조차도 이 땅에선 저러고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요, 이 새들이 1년에 이렇게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요,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맵니다. 이 세상은 어떤 데냐면요, 자유를 억압당하고요, 화자가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억압당하고 벗어나고자 하는 이 현실에서 떼어맵니다. 떼어매고 뭐를 자기들의 세상을 떼어매고 이 세상 밖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부정적인 곳이죠.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할 때 이 뜨는 이 세상입니다. 여기에 지금 뜨는 곳입니다. 뜨는 곳. 자, 이 세상 밖 어딘가로 날아간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세상 밖 어딘가로 날아갑니다. 이 세상이 아닌 이 지금 자유와 이상의 세계, 화자가 지향하는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곳으로 지금 날아간다라고 했어요. 누가? 새들은 날아가. 근데 우리는 못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얘네들 지금 끼룩대고 낄낄대는 흰새들을 따라가지고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고 깔쭉댑니다. 아까 전 새들이요 끼룩대고 낄낄댄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낄낄대고 깔쭉댄대. 참 표현이요. 참 진짜 표현 잘 되지 않습니까? 깔쭉댄다라는 표현을 할까요? 저 새끼 저 깔쭉대냐 저렇게. 이런 표현은 잘 안 쓰는데 느낌이 좀 오지 않나요? 깔쭉댄다. 좀 낄낄댄다, 깔쭉댄다 이런 느낌이 있지 않나요? 저 새끼 왜 이렇게 깔쭉대 이렇게. 예전에 한번 나 이제 그 대학원 때 학원에서 저기 뭐야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그러니까 맨 처음 이제 수업을 이제 동네 학원에서 이제 한번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제 나중에 잘 나갔었습니다. 강남에서 수업하고 평창동
저 맞아요. 평촌에서 수업하고 했었습니다. 대학원 때. 이렇게 수업 시간에 전화가 가지고 잠깐 또 끊었습니다. 뭐 얘기하다 말았죠? 학원에서 이제 수업하는데 맨 처음 수업할 때, 저도 경험 없을 때요. 아무튼 그때 이제 중학생 여자애들 가르쳤었거든요. 너무 힘들어. 중학생 여자애 하나가 뒤에 앉아가지고요. 그때 이제 저도 잘 몰랐어요. 컴퓨터 용어들 뭐 이렇게 잘 몰랐으니까. 랭 이러더라고요. 뭐만 얘기하면 막 랭 그래가지고 그 뭔 얘기니 그랬더니 좋은 얘기예요. 수업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지 마라 기분 나쁘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되게 안 좋은 용어더라고요. 지금은 안 쓰죠. 지금 이제 뭐 이거 안 쓰죠. 되게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제 2005년도에 2002년도에 이제 대학원 다녔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어감이라는 게 느낌이 있거든요. 랭,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질도 뭐라고 이렇게 정확히 나도 이제 뭐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뭐 입 닥치세요? 뭐 이런 표현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그 아이는 이제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이제 굉장히 혼나고 학원을 그만뒀어요. 근데 어떤 그 말투나 어투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표현이 그렇죠. 깔쭉된다라는 표현. 깔쭉된다. 좀 별로 어감이 좋진 않아요. 근데 이제 표현을 굉장히 잘 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언어들을 굉장히 낯설게 하고 이렇게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낄낄대고 깔쭉된다라는 것은 애국가 엄숙한을 강요하는 데에서 비판과 냉소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죠. 아까 전에 이제 그 자기들끼리 끼룩대고 낄낄대고 이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 음성상정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의성어고요. 우리들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로 날아갔으면 하는데 라고 얘기를 해. 새들이 지금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 밖 어딘가로 지금 날아갔는데 지금 우리들도 우리들의 그런 어떤 세상을 대열을 이루면서 이 세상은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로 날아갔으면 하는데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 세상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로 끝났으니까 날아갔다는 얘기가 못 날아갔다는 얘기예요. 못 날아갔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소망은 있는 거야. 어두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은 있어. 어두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막 어디로 날아갔으면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는데입니다. 시에서요. 그런데, 그래서, 그러나 이런 거 나오면요. 반드시 네모를 치십시오. 자, 전환되는 거예요. 하는데라고 얘기했으니까 갔다는 얘기야, 못 갔다는 얘기야? 못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소망이 앞에 나왔는데 그런데, 그러나 이렇게 나오면 그 앞에 내용이랑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환이고요. 다시 애국가의 구절로 돌아옵니다. 못 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날아갔으면 하는데 못 날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죠.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합니다. 지금 길이 보전하세로 해가지고 애국가의 끝부분으로 지금 끝나고 있어요. 끝나고 있어.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라고 얘기했어. 맞아요. 애국가 부를 때만 일어나서 경청하는 거니까 당연히 자리에 앉아야지. 맞는 얘기잖아. 맞는 얘기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원하는 게 뭐라고요? 이 세상 막 어디로 날아갔으면 하고 있어. 그런데 얘 지금 어떻게 했어? 밖으로 나갔나요?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했나요? 안 했죠. 자리에 그냥 앉아버립니다. 새들과 달리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요. 새들은 들고 날아갔잖아 지금. 저쪽으로 날아갔잖아.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날아갔으면 하는데 자리에 앉아버렸어. 그러니까 벗어나지 못한 존재야. 게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리에 앉았고 또 하나 표현이 뭐가 좋은 게 있냐면 주저앉아버렸습니다. 주저앉아 버렸다. 느낌 어떻습니까? 그냥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무언가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냥 앉은 거야. 그런데 주저앉아 버렸다는 표현은 좀 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좀 더 좌절감 들죠, 여기 지금. 지금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거야. 내가 여기에 지금 주저앉았다. 현실을 지금 내가 안 간 거야. 그냥 내가 있잖아. 이 세상 어디로 날아갔으면 하는데 내가 그냥 앉았어. 그냥 내가 안 간 거야. 그런데 주저앉았다는 뭐냐면 주저앉아 버렸어. 내가 어떤 힘에 의해서 앉힌 거야. 힘에 의해서 앉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주저앉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거지. 내가 안 한 게 아니라 없게 된 거야. 좌절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현실에서 아주 이렇게 좀 이 신세대들과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시는요, 애국가의 시작과 끝을 맞춰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냉소적인 어조고요.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현실을 풍자했습니다. 여러 가지 삼천리 화려광산, 애국가 경청한다 이런 것들 반어 표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냉소적인 어조라고 얘기하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지금 냉소적인 어조를 많이 보였고요. 영화를 볼 때도 애국심을 강요받아 했던 당시 80년대 사회 부정적인 인식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 80년대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보기가 주어져야 되겠죠. 당연히 보기가 주어지고 이제 반영론적 관점에서 감상을 했을 때 그런 어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거는.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품을 감상하고 작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자고 하네요. 자, 1, 2행하고 이제 30행하고 갑니다. 1, 2행은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영화가 시작되죠. 우리는 일찍 일어나 애국가 경청한다. 경청합니다. 30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지금 뭐가 나냐면 이 세상 밖 어디로 날아간다. 새떼들은 이 세상 뭐 어디로 날아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밖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새들이 지금 날아가는 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뭐 어렵지 않죠. 근데 새들은 자유롭게 날아가고 있지만 나는 지금 자유롭게 날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좌절하는 모습. 뭐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 요거는 봐야 되겠네요. 식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설명했던 겁니다. 삼천리 화려광산 반어라고 얘기를 했죠. 아름다운 산천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만 현실은 대조적으로 답답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군사 독재의 억압적이고 암담한 현실을 반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반어적으로. 그때 당시 이제 그 군사 독재가 박정희 때 이루어졌고요. 끝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몇 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79년 이제 11.6 사태, 그러니까 박정희가 이제 죽기 전에 부마 사건이 6월인가 9월인가에 이제 일어나죠. 이제 부산 말산에서 일어납니다. 너무 이제 독재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그만해라, 자유를 주어라 이렇게 이제 부산 말산에서 일어나는데 이제 큰일 날 뻔했죠. 사실은 이제 박정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죽게 됐었으니까 이제 그걸 이어받아가지고요. 이 군사 독재가 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 지금 80년대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김시영이나 신동엽이나 이제 이 황주까지 이어지면서 군사 독재의 그런 어떤 그 풍자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1열, 2열, 3열 횡대라고 하는 건 줄 맞춰 나가라는 새들을 표현한 거지만 사실 새들이 날아가는 걸 표현하지만 획일화를 강조하는 군사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군사 문화가 너무 많았어요. 나 94년도에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94년도까지 그 교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식 훈련 그때 진짜 아예 총 들고요. 그 M16 그 총 무게랑 똑같이 해가지고 총 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하여튼 그렇게 훈련했었습니다. 그 각반 그 교련복 입고요. 그때 이제 교련복 입고 했었습니다. 교련복 아니면 엄청 맞았어요. 그 16개 동작, 집총 잡기 16개 동작 해가지고 잡고 찌르고 맞고 차고 뭐 이거 시험 보고 했었습니다. 참 이게 고등학생들한테. 그 90년대까지 그랬습니다. 이 세상 봐 화자가 지향하는 자유롭고 이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세상 봐 어디론가 나아가고 싶은데 우리는 주저앉아 버렸다. 근데 우리는 이런 세계를 나아가지 못하고 새들은 나아갈 수 있고. 자, 마지막. 자, 새들이 날아가면서 내는 끼릿과 낄낄에 나타난 어조. 끼로 낄낄에서 들어가는 건 조롱과 야유가 들어가는 거지. 이 웃음소리 표현 자체가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통해서 어떤 어조를 느낄 수 있냐면 냉소적인 어조입니다. 냉소적인 어조. 그런 현실에 대한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어조. 자, 이러한 어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애국심을 강요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냉소적인 태도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 앞에서 설명 다 했었죠. 요거 하나가 더 있네요. 그 스크린 속상과 객석상에 대비되는 통해서 화자의 태도는 지금 스크린 안에서는 자유롭게 날아가는 거지. 새가 지금 자유롭게 날아가는데 객석에서는 지금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날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스크린 속 상황에서는 새가 날아가고 있고 객석 상황에서는 날아가지 못하고 자리에 앉는 그런 현실입니다. 자, 화자의 태도는 이런 걸 통해서요. 떠나고 싶은 욕망과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현실의 괴리에서 좌절감과 절망감을 느끼고 당대 억압적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 시는 당연히 직설적이진 않겠지. 이게 지금 공간 안이 지금 어디냐면은 영화관인데 영화관에서 되게 풍자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직설적으로 한 게 아니라 돌려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겠죠. 이 지금 새들이 날아가고 우리는 주저앉은 이런 모습을 얘기하니까 직설적으로 얘기하려면 뭐 애국가 듣기 싫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니네들 애국 강요하지 마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어떤 생각이라든지 자신의 생각들이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모든 것들이 강요당하고 있는 것들, 그러한 현실, 80년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유를 이야기하고 사실 하다못해 모든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없었던, 전혀 얘기할 수 없었던 그런 현실을 에 대한 비판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황주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를 보았습니다. 사실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는요, 제 교과서에 있는 시들 중에 좀 좋아하는 시입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정말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정말 잘 쓴 시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그런 시입니다. 설명하기도 너무 재밌고요. 사실은 수업하기도 너무 재밌는 그런 시이고. 자, 다음에는요, 그 뒤에 있는 신경님의 농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오늘 좀 나눠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여러분들 시험 범위까지 나아가는데,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에서 보니까 1시간을 지금 뭐 어떻게 좀 남은 것 같은데, 예, 지금 농무를 1시간 한다고 해도.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